살이 자꾸 찌잖아요. 네. 얼마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는 게 적당한 건지. 폐하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지안 TV의 이동환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임신부의 엽산 영양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임신 중에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살이 자꾸 찌잖아요.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찌는 경우도 걱정이 되고 또 너무 안 쪄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임산부 비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 비만은 임신부도 그렇지만 태아의 네. 건강을 위협하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일단 임신부에게는 네. 예를 들어 고혈압, 단백뇨, 부종 등을 증상을 나타내는 임신 중독증을 네.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또 비만한 사람이 임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에 비해 3.5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임신 중에 비만은 임신성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한 임신부가 표준인에 비해서 14배나 임신성 당뇨병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임신성 당뇨가 의외로 흔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죠.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엔 괜찮다가 임신했는데 당뇨가 갑자기 생기는 분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신성 당뇨병은 일반적으로는 아기를 낳고 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므로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조기 분만이라든지 조기분만. 4kg 이상의 거대한 아가 태어날 이제 확률이 높아서 결국은 네. 난산의 가능성이 그쵸. 높아지는 거죠. 난산.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태아 때 비만은 소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 중에 비만이 되면 아이도 비만이 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임신 중독증이 있게 되면은 2.5kg 미만의 어떤 미수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임산부 비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임산부 비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특히나 임신성 당뇨의 14배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네. 얘기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는 게 적당한 건지 원래 체중보다 얼마까지 다 늘긴 느는데 네. 얼마 이상 늘면 비만인지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일단 임신 시기별로 보면은 네. 보통 임신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300g 정도 증가하고요. 임신 후기에는 일주일에 약 450g 정도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네. 특히 임신 후기에 체중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500g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네. 임신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체질량 지수별로 사실 임신 중에 적정 체중 증가가 달라져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BMI. 네, 그래서 본인이 원래 BMI 20에서 26 정도 사이에 적정 체중을 가진 임신부다라고 한다면 임신 전보다 11에서 16kg 정도 증가하는 것이 적정하고요. 네. 예를 들면 또 저체중인 경우, 거기보다 낮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2kg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좋고 네. 과체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6.8에서 11.4kg 정도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에서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쌍둥이 임신인 경우에는 네. 이런 체질량 지수와 관계없이 16에서 한 20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이상적인 체중 증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BMI 수치가 평상시에 정상이었던 분들은 아까 11에서 16kg 사이 정도가 드는 게 맞고 오히려 좀 날씬했던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는다는 2kg 정도 조금 늘리시는 게 좋고 더 늘리는 게 좋고 약간 과체중인 과체중이었던 경우에는 분들은 적게. 조금 그보다 좀 적게 늘어나는 거에 좋다 말씀해 주셨고 네네. 쌍둥이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늘어나네요. 네. 16에서 20kg까지. 그렇지만 네. 2배는 아니죠. 원래에서 그렇죠. 2배는 아니고. 2배까지는 아니네요. 네네. 그 정도의 기준이 있군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기준 안에서 딱 늘어나고 그다음에 잘 건강하게 출산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임신 중에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사실 임신 중에는 잘 드셔야 하는 건 맞는데 네. 영양소를 이제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맞고 그렇죠. 영양소를 잘 챙겨야죠. 네, 칼로리를 과잉으로 드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체중 증가가 이제 적절한 거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네. 임신 전보다 임신 중에는 하루 한 300kcal
정도의 양만 더 먹기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간식을 한 번 더 먹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양보다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그쵸. 하루에 한 300kcal 정도만 더 먹어라. 네, 그래서 네. 식사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특히 뭐 당분이 너무 많이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렇죠. 주의하시는 게 좋고 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은 당연히 산책, 요가, 수영과 같은 적절한 운동들도 네. 해주셔야 기분 전환도 되시고요. 네. 산모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가 300kcal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사실 뭐 간단한 뭐 간식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간식 정도가 되죠. 사실 밥으로 따지면 한 공기가 300kcal 되거든요. 네. 300kcal 되거든요. 네,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면 안 되고요. 더 정향소가 좋은 영양소로 해서 300kcal 더 드시면 좋겠다. 오늘 제가 보니까 임신성 그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준도 좀 우리가 알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좀 먹어야 되는지도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 TV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